안녕하세요, 김상사입니다. 여간부 비율을 15%까지 늘린다. 그러면 이제 여성징병제도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부사관학교에 지원하는 부사관들을 보면 과거에는 군대 기준으로 체력검정을 보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국민체력 100으로 대체됐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체력 100의 1등급 수준이 군대 여군 기준보다 훨씬 낮아요. 웬만하면 다 통과되는 수준이에요. 전군의 간부가 약 20만 명이 좀 안 되는데 그 중에서 3만 명을 여간부로 두겠다. 그럴 거면 여성징병제를 도입한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여성징병제보다 더 급한 거 군대 내부 자체의 시스템을 먼저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어떤 걸 바꿔야 되냐? 지금 전투원이 부족하다고 군무원을 전투원으로 활용하자. 자, 이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여성징병제 도입도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이거 하기 전에 일단 가지고 있는 자원부터 잘 활용하자. 가지고 있는 것도 활용 못하면서 왜 새로운 걸 계속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군이 강한 이유는 예비군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첫째, 현역 때 충분히 반복 수달을 하지 못해요. 교육훈련보다는 작업, 인성교육, 정신교육, 그리고 전술훈련 나가도 그냥 무의미하게 대기하는 시간도 많잖아요. 과거에 36개월 군생활 했을 때는 그래도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작업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됐는데 지금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었는데 해야 될 건 늘었어요. 집중 정신교육이란 것도 해야 되고 집중 인성교육이란 것도 해야 되고 정말 할 게 많아서 교육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예비군 보직이 현역대 보직이랑 맞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저도 부대에서 동원 업무를 해본 입장에서 소총수였던 사람을 의무병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도 많아요. 게다가 저는 기계화 부대에서 장갑차만 10년을 운영했던 부사관이에요. 그리고 부대에서 전역한 4년차에서 10년차 간부들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기계화 부대에 간부가 부족해서 장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를 예비군으로서 기계화 부대로 편성해 주는 게 저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죠. 기계화 부대에서 전차나 장갑차를 4년에서 10년간 운영했던 사람, 혹은 포병에서 포병 간부로 4년에서 10년간 포병 임무만 수행했던 사람을 포병으로 보내는 게 활용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잖아요. 이러기 위해선 현재 부대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전쟁이 시작되면 즉시 전투에 투입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런 부대들은 지금 당장 인원을 100%로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상비 사단 중에서 평소에도 전투력을 유지하는 사단 중에서도 전투에 투입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대들이 있어요. 이런 부대들을 예비군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역과 예비군을 동일한 성격의 부대, 동일한 보직에서 임무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병무청과 군대에서 동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매우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훈련 시스템도 바꿔야 돼요. 현역병은 1년 이상 훈련에 집중해서 몸에 충분히 스며들게 해야 돼요. 훈련 시스템도 좀 바꿔야 되는 게 입대 장병은 신체 검사를 매우 철저하게 해서 단련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약한 근육들을 단련하고 훈련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데 2달 정도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걸 신병교육대대에서 몸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작업이나 인성교육 등등 웬만한 거 다 폐지하고 교육훈련만 진행하면 돼요. 교육훈련도 지금 방식으로 진행하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훈련 장비와 훈련 시설을 잘 만들어줘야죠. 보병 기준으로 마일드 장비를 다 지급하고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는 소부대 훈련장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훈련장들을 잘 활용하고 마일드 장비가 비싼 이유는 네트워크와 통제 시스템을 다 구축하는 게 비싼 거지 정말 단순하게 몸에 착용하고 팔에 있는 화면에 경상, 중상, 사망 이거 표시만 되게끔 보급하면 중대급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냐? 지금 인건비로 남아도는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고 GOP 등 현행작전을 해야 되는 부대는 최전방 수호병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현행작전을 펼치면 돼요. 자, 예를 들면 기계화 부대 중에서도 최전방에 있는 부대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평소에 간부와 용사들을 100% 보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후방에 있는 기계화 부대, 후방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전투에 투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후방에 있는 부대는 정비 인원과 관리 인원, 그리고 동원 훈련, 예비군 훈련을 전담을 하면 돼요. 이걸 위해서는 후방에 있는 사단들도 통합되거나 해체되는 개편이 필요해요. 지금도 보면 10년간 K200을 정비했던 간부가 전역하고 동원서단 가서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저만 해도 10년간 장갑차만 운영했는데 제 주소지상 동원부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인원 없는 장갑차 있는 부대에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이게 먼저 선행되면 거기에 따른 군무원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가 있고, 전방 전투부대의 보직률을 100%로 맞추면 그에 따른 지원부대 보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곳에 여성징병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방향성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원 시스템 자체도 완전 개판이에요. 동원이란 게 사람도 동원되지만 전시에 차량도 동원돼요. 차량 중에서 트럭이나 SUV 차량들이 보통 동원되는데 이게 얼마나 개판이냐? 군 간부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도 동원 차량이라고 안내장이 발송되는데 그 간부는 전시에 부대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차량을 부대에서 1시간 넘게 떨어진 부대에 차를 가져다 달라고 안내장이 날라오는 상황이에요. 민간인인 군무원을 전투원으로 활용한다. 국제법상 민간인은 공격 금지 대상이고 보호의 대상인데 그런 민간인을 전투원으로 투입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을 하지 말고 그 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계화 부대에 있으면 지휘관들이 곤란고원의 영웅들이란 책을 꼭 읽어보라고 해요.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그 책을 정말 제대로 읽어봤나? 책의 앞부분에 보면 전쟁이 발생해서 장교들도 다 동원돼서 들어오고 민간인이었다가 동원돼서 들어와서 임무 수행하면서 전투를 치러요. 현역 때 해당 전차만 운용하고 예비군 훈련을 가서도 해당 전차만 운용하고 전시에도 해당 전차를 운용하면 이것보다 전투력을 효율적이게 사용한 방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과거와 달리 지금 교통망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정말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를 하면 동원병력들 이동 계획도 충분히 수립할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 이런 동원부대들은 지역별로 모아둘 수도 있어요. 캠프화 시킨다고도 하는데 동원부대들을 좀 캠프화 시켜두면 경계 소요도 줄고 여러가지 소요가 줄어들어요. 그만큼 필요한 인력도 감축할 수가 있고 전방에 필요한 인원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면서 여군징병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추진을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여관부를 늘리겠다, 그냥 군대 스타일의 행정인 거예요. 상급자가 이거 해 하면 그냥 하는 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